조금 쉬었어요.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1번.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문제 1번 한번 읽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사는 2020년 중에 설립된 회사로 2020년, 2021년에 가산할 이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가산 이적 차이가 발생한 회기간과 소멸되는 회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나와 있죠. 2020년 보니까요. 회계이익이 5만원 나와 있죠. 5만원. 그 다음에 가산할 이적 차이가 3만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형태가 나와 있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부채가 나와줘야 되겠죠. 부채가 된다. 가산할 이적 차이가 있죠. 가산할 이적 차이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2020년도에 3만원의 이적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형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 3만원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가세 소득을 보니까 2만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5만원에서 3만원 차감해서 2만원이 나왔다. 가세 소득은 2만원. 2만원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가세소득 2만원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21년 나오죠. 2021년도에는 회계이익이 4만원 나와 있죠. 4만원. 그 다음에 가세소득. 가세소득도 2만원 나와 있죠. 2만원에다가 마찬가지로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가세소득 나와 있죠. 가세소득 나왔으니까 이 가세소득을 통해서 나중에 아까 미지급 법인세 있었죠. 법인세, 단기 법인세를 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2020년 분 볼게요. 2020년에 마이너스 3만원 나와 있죠. 마이너스 3만원이 2021년도에 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2022년에 만원 증가, 그 다음에 2023년에 만원 증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볼게요. 2021년도에도 3만원 발생했죠. 3만원이 이적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산할 이적 차이가 되겠죠. 미래에 가산할 이적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과 2023년도 보니까 15,000원씩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분에 만원이 증가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만원의 이적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가세소득이 2만원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A사는 각 회계기간에 적용할 법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020년도에 미래 세율을 예상했었을 때 2020년에는 20%,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30%,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40%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당해 세율은 30%가 되겠죠. 30. 그 다음에 미래 세율 보니까 2022년에는 4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5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문제를 보니까 2020년 말과 2021년도 말에 재무 상태표 인식할 이연 법인세 부채를 계산하라.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2020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는 이연 법인세 부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적 차이가 3만 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가산할 이적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만 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만 원. 그래서 매년 만 원씩 가산해 주게 된 거죠. 이것을 가산할 이적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세율 나오죠. 법인 세율은 2020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2020년도에 법인 세율 나와 있죠. 미래 세율 보니까 2021년도에는 30%.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40%. 이렇게 구하게 되면 각 연도에 법인세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2021년도에는 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해주게 되면 3,000원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도 만 원 곱하기 40% 해주게 되면 법인세 효과는 4,000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만 원 곱하기 40% 해주게 되니까 4,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효과는 11,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11,000원. 이것이 마이너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거기 이제 표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하게 되면요, 7.1단계에서는 단기 법인세를 구해야 되겠죠. 단기 법인세는 가세 소득 곱하기 단기 세율 되겠죠. 단기 세율.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가로 1번 보시면 2020년도에 가세 소득은 얼마였죠? 네, 2만 원이었죠. 가세소득 2만원 여기에서 곱하기 단기 세율 적용하게 되면 가로 2번에 2020년 세율 되겠죠? 몇 퍼센트죠? 네,
20%가 되겠죠. 그래서 2만 곱하기 20% 해주게 되면 단기 법인세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부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미지급 법인세가 되는 거죠. 미지급 법인세가 4,000원 나오게 되겠죠. 미지급 법인세.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 단기 법인세 부채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연 법인세 구해야 되겠죠. 이연 법인세 일석 차이가 되겠죠. 일석 차이가 11,000원 나오게 된 거죠. 11,000원. 11,000원이 발생했는데 가산할 일석 차이가 발생한 거죠. 가산할 일석 차이는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 그래서 이연 법인세 부채 금액은 11,000원이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이거 두 개 합이 되겠죠. 15,000원. 이러한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3단계. 그래서 2020년도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2021년도가 나오죠. 2021년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2021년도 볼게요. 2021년도에 일석 차이는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 분이 3만 원 중에서 이제 만 원 없어지고 2만 원 남았죠. 이제 2만 원 더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만 원이 나중에 가산할 일석 차이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이 2022년도에 만 원이 가산되고 2023년도에 만 원이 가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분에는 3만 원의 일석 차이가 있죠. 이것도 가산할 일석 차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산해야 되겠죠. 15,000원씩 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요. 합한 값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해 주는 거죠. 법인세율. 법인세율 보니까 가로 2번 보세요. 2021년도에 법인세율은 30%,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40%, 23년도에는 50% 이렇게 세율이 변화했죠. 그래서 40%, 50%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만원과 15,000원 합 25,000원이 됐죠. 25,000원에 40%를 곱해 주는 거죠. 곱해 주면 얼마가 나오죠? 네, 만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에도 만원과 15,000원의 합이 되겠죠. 25,000원. 25,000원에 50%를 곱해 주는 거죠. 곱해 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네, 12,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효과는 22,500원이 나오게 되죠. 22,500원 보니까 2020년도와 21년도에 합이 되겠죠. 합계가 되니까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됐으니까 5대 연도에만 고려해줘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단기 법인세 구해야 되겠죠. 단기 법인세. 단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21년도에 가세 소득 얼마였죠? 2만 원이었죠. 2만 원이었고 가로 2번 보시면 2021년도에 세율 보세요. 2021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네, 30%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30% 해주게 되면 6,0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 법인세 부채가 6,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미지급 법인세 6,000원.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법인세 효과가 22,500원이 나왔죠. 22,500원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작년도 2020년도까지 포함됐으니까 2020년도를 제외해야 되겠죠. 2020년도에 11,000원 있죠. 11,000원을 제외해야 되겠죠. 제외해 주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은 네, 11,500원 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11,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2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구해야 되겠죠. 법인세 비용은 이 두 개 합이 되겠죠. 합을 구하게 되면 17,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 1번 정리가 되세요. 네, 그러면 문제 1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 2번 나오죠. 문제 2번 한번 읽어보시고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다 정리되셨죠? 지울게요. 그럼 이제 문제 1번 같이 볼게요. 12월 결산 법인인 A사는 2020년 중에 설립된 회사로 2020년 1월 1일 설립과 동시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10,000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경제적 내용연수는 4년, 내용연수가 4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다. 0이 되겠죠. 이때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정액법만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감가상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수학계법이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 거죠. 기업이 적용한 것은 연수학계법. 그런데 법인세법을 보니까 정액법만 허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연도 연수학계법이 되면은 기계랑 치도 원가가 10,000원이죠. 10,000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0.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4년이 되니까 4개를 다 더해야 되겠죠. 4년, 3년, 2년, 1년 모두 다 더해주게 되면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10분의 4 잔존 내용 연수가 되겠죠. 분자는 잔존 내용 연수가 되니까 4년.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4,000원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연도에는 4,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잔존 내용수가 3년 되겠죠. 3년 되니까 3,000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도에는 2년 남게 되겠죠. 2년 남게 되니까 10,000원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2,000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1년 남게 되겠죠. 잔존이 1년. 그래서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점점 이게 감가상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00원에서 잔존 내용수 0을 뺀 다음에 내용연수 4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네, 2,5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500원이 매년 동일한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일시적 차이 구해 볼게요. 그래서 일시적 차이는 첫 번째 연도에는 1,500원 나오게 되겠죠. 1,500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500원. 그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5,000원.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마이너스 1,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힌 것이 이제 일시적 차이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020년 한번 볼게요. 2020년 3번 보시면 A사는 2020년, 2021년 회계이익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020년도에 회계이익은 10,000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10,000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법인세율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2020년도에 이연 법인세 자산을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표이죠. 두 번째 표 한번 구해 보세요. 어, 2020년 보시면 이적 차이가 1,500원 나와 있죠. 이 1,500원을 이제 소멸시키려면 되겠죠. 2021년도에는 아직 5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주면 돼. 이제 마이너스 되는 때부터 해주게 되겠죠. 마이너스 되는 때부터 조정해주게 되면 2021년도에는 조정이 없는 거죠. 없다. 여기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2021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때부터 조정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에는
500원 있죠. 500원을 조정해 주게 되는 거죠. 500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는 1,500원인데 1,500원 중에 이석 차이가 1,500원이 있죠. 1,500원 중에서 500원 조정이 됐죠. 남은 것은 얼마죠? 네,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0원이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이제 고려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가 1,000원이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 나오죠. 법인세율은 2022년도가 4번 보시면 2020년 기준 2022년 법인세율은 40% 나오게 되는 거죠. 4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40%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구해요. 법인세 효과를 구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500원 곱하기 4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네, 200원 나오게 되겠죠. 200원. 법인세 효과 200원.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1,000원이죠. 1,000원 곱하기 40% 해주게 되면은 네, 4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토탈 6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기준에서 1,500원의 유보가 났죠. 유보가 있는데 나중에 차감할 이석 차이가 발생했죠. 차감할 이석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이연법인세 자산.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60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 쪽에 기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아까 가로 3번 보시면 회계이익이 10,000원 나와 있죠. 10,000원. 회계이익이 10,000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보시면 A사는 2020년 벌과금으로 1,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벌과금 같은 경우에는 성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성금 불산입은 플러스가 되겠죠. 가산해야 되겠죠. 가산해주게 되니까 10,000원에서 1,000원 가산해주게 되겠죠. 1,000원 가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석 차이가 1,500원 나와 있죠. 1,500원. 이것도 유보니까 가산. 그래서
과세 소득은 10,000원 플러스 1,000원 플러스 1,500원 해주게 되면 12,500원 나오게 되겠죠. 12,500원. 12,500원에 2020년 법인세율 적용해 주게 되면 20%가 되겠죠. 20%가 되니까 12,500원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미지급 법인세가 나오게 되겠죠. 당기 법인세 부채 금액은 얼마가 나오죠? 네, 2,500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법인세 효과 이것이 이형 법인세 자산이었죠. 이형 법인세 자산 600원. 그럼 이제 법인세 비용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얼마 나오죠? 네, 1,900원.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연도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한번 보세요. 2021년도에 이형 법인세 자산 나오죠. 첫 번째 2020년 발생분 1,500원의 이석 차이가 있죠. 1,500원의 이석 차이 2022년도에 500원 감소됐죠. 마이너스 500원. 그래서 2020년도에 1,500원 발생했죠. 1,500원이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500원이 된 거고 2023년도에는 1,000원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2020년 할 때랑 똑같은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500원 있었죠. 이 500원이 2022년에 소멸 이미 된 거고 여기 이제 1,500원 중에 500원 남아있겠죠. 500원이 감소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 보니까 2021년도에 2022년 법인세율은 40% 나오죠. 4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50%.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은 500원 곱하기 40% 해주게 되면 200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23년도에는 1,500원이죠. 1,500원 곱하기 50% 해주게 되면은 75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효과가 95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950원은 작년도랑 무죄효과가 되겠죠. 무죄효과 되니까 작년도에 600원 있죠. 600원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950원에서 600원 차감해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네,
35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350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 볼게요. 두 번째 연도에 회계이익은 10,000원이 나와 있죠. 10,000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이석 차이가 500원 나와 있죠. 500원이니까 플러스 500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1,500원 나오게 되겠죠. 1,500원 곱하기 단기 세율 보니까 2021년도에 세율 몇 %죠? 네, 30% 나오죠. 그래서 1,500원 곱하기 30% 주게 되면 미지급 법인세 내지는 단기 법인세 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얼마죠? 네, 3,150원.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가 3,15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3,150원에서 350원 빼주게 되면 법인세 비용 나오게 되겠죠. 법인세 비용은 2,8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정리하게 되면요.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첫 번째 법인세 회계의 오의 내지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가세소득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가세소득은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소득 처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인세 기간간 배분.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법인세 기간간 배분이 되겠죠. 기간간 배분은 이석 차이, 그 다음에 영구적 차이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은 이석 차이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석 차이에는 차감할 이석 차이, 그 다음에 가산할 이석 차이로 구분하게 된다. 차감할 이석 차이는 유보가 되겠죠. 유보가 되니까 미래에 차감이 되는 거죠. 차감이 되니까 이것은 자산 개념이 되겠죠. 자산 개념이 되는 것이고 명칭은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 마이너스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형태가 되니까 미래에 가산이 돼야 되겠죠. 미래에 가산이 되니까 미래 세율이 가산된다. 그래서 가산할 이석차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채 개념이 되겠죠. 부채 개념이고 이것은 이연법인세 부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공부했던 내용 좀 어렵죠? 네. 여기 부분은 나중에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